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전성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빛나던 시기,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성취, 돌아보면 제일 아름다웠던 시절. 만약에 자동차에게도 전성기가 있다면 볼보의 전성기는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볼보의 전성기를 최전선에서 이끌고 있는 아주 야심만만한 세단입니다. 오늘의 자동차 S60 T5 인스크립션입니다. 자, 볼보 S60의 디자인 큐를 이해하시려면 이 측면부를 보시면 아주 대표적인 선 두 가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디귿자고요. 또 하나는 이걸 오각이라고 해야 할지 육각이라고 해야 할지 굉장히 부위에 따라서 자유롭게 해석하고 있는 도형이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 헤드램프에서 이어진 선이 그대로 숄더 라인으로 이어지면서 이 캐빈 부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LO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뒷좌석 중간쯤에서 시작한 선이 리어램프로 이어지면서 디귿자를 그리면서 리어램프랑 만나서 아래쪽으로 떨어진 다음에 차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감싸는 느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단호한 선이고요. 고요한 느낌을 이 선들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동적인 차지만 이 선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이랄까요? 전체적으로 이 디귿자가 S60의 익스테리어에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랫부분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움푹 패여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차가 서 있을 때 혹은 움직일 때 주변에 있는 지형 지물들, 그러니까 도로의 색깔이라거나 그런 게 여기에 반사가 되는데 아주 예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측면부의 굴곡을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 측면부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이 바로 전고인데요. 이 S60의 전고가 1430mm입니다. 되게 낮습니다. 물론 동급 차량 중에서는 비슷한 차들이 많이 있지만 BMW 3 시리즈보다는 5mm가 더 낮고, 그리고 이게 지금 3세대 S6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세대 S60에 비해서는 50mm나 낮아졌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더 낮아집니다. 선이 앞으로 부드럽게 내려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는 이 헤드램프가 거의 허벅지 정도? 아마 키 크신 분들은 종아리 혹은 무릎 정도까지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에 가까이 가보시면 내 몸에 비해서 이렇게 낮구나라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S60이라는 자동차의 전체적인 형태를 이해하시고 또 감상하실 때 이 전고 1430mm를 기억해 두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측면부에서 이 볼보 S60의 디자인 큐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디귿자, 그리고 하나는 육각형이랄까, 어쨌든 이 밑에서 단단하게 받치고 있고 윗부분을 자연스럽게 처리한 그런 형태. 전면부에서도 되게 재미있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헤드램프 부분을 보시면 헤드램프 전체를 감싸고 있는 형태가 바로 디귿자, 얇은 디귿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볼보의 패밀리룩이죠. 토르의 망치가 주간 주행등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아랫부분의 안개등을 감싸고 있는 부분도 디귿자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디귿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개의 디귿자가 이 전반부에서 균형을 단단하게 잡고 있고요. 가운데를 보시면 여기선 육각형 형태입니다. 자연스럽고 만만한 육각형 안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안쪽으로 부드럽게 꺾여 있고, 그 가운데 볼보의 아이언 마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면부에서 보닛에 잡혀있는 이 선과 면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볼보는 날카로운 선으로 힘을 주는 방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조각도의 둥근 칼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이 면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둥근 칼 조각도로 2번 정도 파낸 다음에 면들을 다듬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태가 완성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북유럽 어딘가의 평야 같기도 하고 완만한 언덕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역동적이지만 과하게 공격적이진 않고, 그리고 적당히 우아하면서도 원할 때는 쫄깃하게 뛰어나가는 S60의 주행 질감이 이 보닛에서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후면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디자인 큐 두 가지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리어램프 굉장히 대담한, 아까 전면부에서 봤던 헤드램프하고는 규모가 좀 다르죠. 되게 대담한 디귿자를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리어램프 두 개를 감싸고 있는 형태가 또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나머지 하나의 디자인 큐, 그 형태를 굉장히 자유롭게 변형하고 후면부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아이언 마크가 있었다면 후반부에는 볼보라는 이 브랜드가 되게 대담하게 역시 써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닛에서는 둥근 칼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후면부는 넓적한 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넓적한 칼로 삭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럼 선이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 선이 앞으로 이어지면서 이 디엘로를 감싸고 있고, 또 하나의 선은 캐릭터 라인으로 역동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에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S60, T5, 인스크립션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써 있습니다. 이 S60은 디젤 모델은 없고요. 가솔린 모델만 지금 출시되고 있습니다. 2.0L 가솔린 엔진입니다. 드디어 인테리어를 말씀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대했어요. 볼보 S60의 인테리어는 정말 너무 좋아요. 뭐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볼보가 차를 만드는 방식이 그렇고, 이 볼보가 인테리어에서 쓰고 있는 디자인 언어가 워낙에 안정적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볼보 하면 XC 시리즈를 생각하시잖아요. SUV 명가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언어가 세단에 이어졌을 때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인테리어에서는 디자인 큐를 굳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테리어에서 보셔야 되는 건 수평선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를 보시면 여기에 완만한 언덕이 앞에 계기판을 감싸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일관되고 편편한 수평선이 이 인테리어의 디자인 언어를 아주 단단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세로로 이어져 있죠. 이 조작감은 굉장히 훌륭하고,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평선이 하나, 두 개가 있고, 이 옆에 보시면 센터 콘솔인데요. 이 기어 레버와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고르는 버튼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부분도 되게 평편하게 안정적으로 요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선 두 개, 그리고 앞에 선 두 개가 뒷좌석에서 보시면 훨씬 더 이 인테리어를 안정적으로 떠받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다루는 스킬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스티치가 아주 고급스러운 자동차, 이를테면 벤틀리라거나 그런 차들이 다루는 방식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모자란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풍성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림색 인테리어가 나무랑 이 짙은 회색이랑 같이 어울려서 이거는 뭐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내에 쓰고 있는 세 가지 재질들이 있는데요. 가죽, 나무, 금속입니다. 여기서는 물론 가죽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 나무를 꼭 만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라는 게 여기서 한번 느껴지는데요. 과하지 않게, 애쓰지 않고 그대로 너무 담담하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이 나무를 쓰는 방식에서 그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볼보 S60의 인테리어는 정말 훌륭해요. 그리고 지금 이 시트를 또 보셔야 될 텐데, 앉았을 때 착좌감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헤드레스트 디자인을 보시면 역시 볼보의 시그니처죠. 굉장히 심플하게 다듬어지고 있고, 질 좋은 가죽이 감싸고 있는 볼보의 시트가 몸의 뒷판을 빈틈없이 메워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앉아도 그렇고요. 착좌감이 너무 훌륭한데, 이쪽 부분 어깨,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경추, 흉추, 요추, 그러니까 척추뼈가, 인간 척추뼈가 33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뼈를 한 개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온갖 체형에 맞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몸에 맞지 않겠다,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그건 진짜 기우입니다. 전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휠 베이스가 또 되게 긴 모델이어서 실내 공간이 모자라지 않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체형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앉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모자라진 않으실 겁니다. 트렁크는 442L, 동급에 비해서 트렁크는 약간 좁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역시 전폭이 넓은 모델이어서 좌우는 되게 넓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 요즘에 계기판에 이 디지털로 굉장히 많이 힘을 주는 게 또 유행인데요. 볼보 S60은 계기판으로 그렇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드라이빙 모드가 바뀔 때마다 계기판이 바뀌는 브랜드들도 많이 있잖아요. S60은 그렇지 않고, 계기판의 디자인을 바꾸고 싶으면 설정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테마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칭찬만 하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 있겠으나, S60은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뭐 칭찬 말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백미는 역시 오디오입니다. 제가 아까 전성기를 말씀드렸을 텐데요, 볼보가 바우얼스 앤 윌킨스하고 협업하는 이 시기에 이 오디오를 경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진짜 럭키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목, 취향 너무 존중하고 싶고, 이 차와 함께하는 동안 이 오디오 시스템을 풍성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제가 XC90이나 60을 다룰 때 그건 뭐 SUV니까 소리통이 커서 이 음질이 굉장히 훌륭하구나 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60은 어떨지 좀 궁금했어요. 근데 LA에서 시승할 때는 주로 라디오를 많이 들어서 다양하게는 못 들어봤으나, 이번에 뭐 재즈 들어보고 팝 들어보고 일렉트로니카 들어보고 클래식까지 들어봐도, 협주곡, 교향곡, 피아노 솔로까지 들어봐도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 만나보기 힘드실 겁니다. 일단 이 계기판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화면을 밀어주시면 음향 경험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스튜디오, 개별 무대, 콘서트홀 세팅하실 수 있고, 스튜디오는 제일 평범한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별 무대는 좀 작은 무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강도와 현장감을 고르실 수 있는데, 현장감을 내리면 좁아지고요, 높이면 점점 더 감싸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게 백미입니다. 콘서트홀 버튼을 누르시면 볼보의 공장에 있는 스웨덴 예테보리의 콘서트홀의 그 음장감, 그 음향을 그대로 살려놓은 세팅이 여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재즈 편성이나 뭐 콜텟이나 식스텟이나 다 좋고요, 다음에 뭐 교향곡, 협주곡 다 좋아요. 이 세팅으로 노래를 들어보시는 그 모든 경험, 시도, 호기심 다 너무 행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설정, 사운드, 음성톤 가시면 이퀄라이저 세팅이 있는데요, 바우얼스 앤 윌킨스에서 맞춰놨어요. 온화함, 밝음, 다이내믹 이렇게 세 가지 세팅이 있고, 구미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이 사용자 맞춤 세팅이 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스튜디오, 개별 무대, 예테보리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에 이 세 가지를 조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듣는 음악 장르와 좋아하는 가수와 뭐 여러 가지 연주의 형태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이 S60의 실내 안에서 혹은 뭐 다른 볼보라도 마찬가지겠죠, 인스크립션 모델에 한해서 어쨌든 이 바우얼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을 즐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진짜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도로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 차의 주행 질감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차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거의 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의 감각도 그렇고, 달리는 느낌도 그렇고, 도로 상황을 흡수해내는 범위도 굉장히 넓어서 전반적으로 도로를 달릴 때 되게 실키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도 톱니바퀴가 꽉 물려있는 것처럼 촘촘한 차들이 있는데요, 뭐 스포츠 세단이라고 하면 이 차는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편안하고 일상적인 감각으로 운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면은요, 다이나믹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그리고 뭐 에코, 컴포트, 인디비주얼, 다이나믹 이렇게 있는데,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다가 다이나믹 모드로 바꾸는 순간 RPM이 1000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바짝 긴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이나믹 모드로 달리는 느낌은 기대 이상으로 빨라요. 기대 이상으로 역동적이고, 기대 이상으로 빠릿빠릿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차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질의 스프린터를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상적일 때와 달릴 때의 편차가 썩 크다. 하지만 얼마나 역동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포츠 세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는 달리지 않아요. 소리도 들어보시면요, 굉장히 사나운 소리를 내면서 달려나갈 줄 알지만 일상주행의 베이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상주행에서 충분히 스포티하게 즐길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차가 조금 더 달릴 수 있다면, 그럴 성격이었다면 여기 패들 시프트를 달아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스티어링 휠에는 패들 시프트가 없고, 기어를 수동으로 조작하시고 싶을 때는 이 기어 레버를 왼쪽으로 한번 치시면 뒤쪽으로, 그러니까 당기면 저단 기어로 내려가고요, 시프트 다운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밀면 시프트 업입니다. 근데 이 8단 변속기가 기대보다 기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추월하고 싶을 때는 2단 내리고 깜빡이 놓고 달려 나가시면 거의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익스테리어 얘기할 때 이 차의 전폭과 전고를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 디자이너들이 처음에 이제 초기 스케치를 보시면 전폭은 굉장히 넓게 그리고 전고는 낮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납작할 정도로 그리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자동차가 달릴 때 역동적으로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차가 그렇게 달릴 줄 안다. 이 볼보 S60은 그런 차입니다. 보이는 성격 그대로 달릴 줄 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들 시프트가 없지만 충분하게 역동적이고, 2018년 LA에서 이 차 글로벌 론칭했을 때 또 하나 강조했던 게요, 그러니까 이 차를 운전할 때 다이나믹 모드로 굉장히 스포티하게 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이 전고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낮게 깔려 있는 거, 키가 작으면 중심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달릴 때는 훨씬 유리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태서 무게중심이 5대5로 거의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5초라는 건 준수한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연한 세단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차가 그렇게 달릴 줄 알고 실제로 가속할 때 느낌을 이 정도까지 전해준다는 건 되게 솔직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볼보 S60이라는 차가 낮고 넓은 만큼 성격 그대로 달릴 줄 안다. 그래서 아쉬움이 없고, 하지만 컴포트 모드로 일상 주행할 때는 정말 부드럽게 달릴 줄 안다. 가솔린 엔진 조용하고요, 그리고 이 차음성도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우엘스 밀킨스 스피커로 음악 들을 때 훨씬 더 즐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깥에서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렇게 달릴 때 볼보는 역시 안전장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티 세이프티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죠, 볼보의 안전장비들은. 볼보는 또 그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안전장비를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 트림에 따라서 안전장비를 차등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멘텀 트림을 사셔도, 인스크립션 모델을 사셔도 안전장비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차량 차선 이탈 완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차선의 중앙을 끝까지 물고 이탈하지 않은 채로 이걸 유지시켜 주는 게 아니라, 차가 차선을 벗어나려고 할 때 살짝 안쪽으로 넣어주는 기능인데요, 그 넣어주는 감각이 되게 세련됐어요. 어떤 차는 이걸 우악스럽게 안쪽으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운전자가 익숙하지 않으면 놀라기가 쉬워요. 근데 이 볼보 S60은 그렇지 않고 약간 집사 같습니다. 자기가 모시는 사람의 신경을 전혀 거스르지 않지만 아무것도 놓치지 않게끔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 감각이 너무 완연하고 나긋나긋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 차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라는 걸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재밌는 게 있는데, 조향 지원 적용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근데 볼보에는 블리스가 있잖아요. 이 뒤쪽에 차량이나 사람이 있으면 이제 불을 켜주는 건데, 그 볼보에서 제일 최초로 적용했던 안전장비거든요. 요즘엔 다 있지만, 근데 이제 시티 세이프티하고 이 블리스가 만나서 차가 차선을 벗어나려고 할 때 옆 차선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뭐가 있다거나 충돌의 위험이 있다, 이 핸들 조향도 바꿔주는데요, 앞에서나 뒤에서나 할 수 있는 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승객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S60의 경우는 2세대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역동적으로 진일보한 모델인데요, 안전이라는 철학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진화하는 방식으로 누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거의 반자율 주행 기능들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차선 이탈 완화 장비, 그리고 S60 주변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레이더 장비들을 생각했을 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거기에 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 차가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켜면
이제 앞차와의 간격 유지하면서 사선 이탈을 나긋나긋하게 유지해주는 딱 그 정도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거리 주행을 할 때 혹은 뭐 시내에서 굉장히 막힐 때 그러면 안 되지만 잠깐 뭐 정신이 팔렸을 때 모두를 보호하는 정도로는 충분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볼보는 품위가 있어요. 역동적이고 빨리 달릴 때도 품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균형이 훌륭한 차입니다. 이런 밸런스가 참 마음에 들어요. 제가 사실 S60을 두 번째 만난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2018년이었는데요. LA에서 3세대 S60이 처음 출시됐을 때였습니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S60이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오프닝에서 아까 제가 전성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새롭고 뭔가 질리지 않는 주행 질감, 그리고 디자인을 완성해 놓은 것이 지금 볼보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S60 T5 인스크립션 같이 시승했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곧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동차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리뷰 미디어 다파크TV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